와, 역시 젊은이가 플레이어가 이게 월드컵의 노하우군요. 아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D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립입니다. 자, 오늘은 고급 게이밍 헤드셋 베이어 다이나믹에서 베이어 다이나믹이 게이밍을 다뤘었나요? 게이밍을 만들지는 좀 오래됐어요. 아. 한국에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게이밍 헤드셋 고급 제품 하면 제나이저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베이어 다이나믹도 게이밍 헤드셋을 만드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월드컵에 베이어 다이나믹이 뭐 공식 헤드셋이라면서요? 네, 그 월드컵 보실 때 모든 채널을 다 돌려봐도 캐스터들이 파란색 헤드셋을 쓰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네네. 그 헤드셋이 베이어 다이나믹 헤드셋이고, 여기 오늘 저희가 오.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월드컵 네. 공식 헤드셋입니까? 네, TV에서 보던 맞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 송출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 이거 월드컵 많이 즐겨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던. 그리고 올림픽은 공식은 아니라서 간혹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마이크도 되게 큼직한 게 전문가스럽습니다. 베이어 다이나믹 마이크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꽤 괜찮은 편이죠. 단자도 전문가용답게 XLR 단자. XLR 단자. 완전히 전문가용이군요, 이건.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 프로용이에요. 아예 시장에서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문받아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게이밍 헤드셋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어 다이나믹이 저희도 몰랐었는데 게이밍 헤드셋 분야에 있어서 정말 한가닥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MML 302세대가 해외에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베이어 다이나믹의 대표적인 게이밍 헤드셋, 이게 최상위 기종이죠? 네, 최상입니다. MMX 300 2세대 제품입니다. 여러분 1세대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세대 제품입니다. 좀 할 말 있어요. 역시 누가 독일 회사 아니랄까봐 굉장히 이 엄청난 패키지, 엄청난 사이즈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헤드폰만 꼴랑있군요 또. 네, 나 이거 사이즈에 되게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이밍 헤드셋 제품 이런 거 사잖아, 이만한 거 사잖아요. 막 온갖 게 막 들어있어. 무슨 스티커도 들어있고 막 맞아요. 그렇다고요. 네. 근데 이 박스가 다 허당이에요. 이 박스 안에 딸랑 요런 케이스 하나 들어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는 그 독일 제품들 몇 개 써보니까 기대하는 게 더 너무한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네. 원래 정가가 549,000원. 49,000원이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 굉장히 고급 헤드셋인데 패키지 내용물은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박스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키링 케이스에 헤드폰 들어있습니다. 내용물은 헤드폰과 두 가지 종류의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케이블을 제공하는 건 저는 좋았어요. 게이밍용 헤드셋은 마이크 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극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두 갈래로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갈래. 컴퓨터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이어폰 단자, 마이크 단자 이렇게 두 갈래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케이블과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 쓸 수 있는 사극 단자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케이블은 탈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케이블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5극 단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베이어 전용 포맷이라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탈착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보시면 디자인도 역시 베이어스럽구나. 변함없죠. 정말 한결같습니다, 이 회사. 1세대 디자인 보시면은 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막 카본 넣고 막 그래가지고 좀 요란스럽게. 네, 많이 요란스럽긴 해요. 2세대를 오히려 좀 단순하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세대가 더 예뻐 보여요. 시크한 느낌의 블랙이라서 오히려 1세대를 봤으면은 2세대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세대에 비교해서 네. 굉장히 톤 다운을 시켰군요. 네. 마치 이제 검은 정장 같은 슈트 네. 같은. 플라스틱도 지금 무광이에요. 위에는 또 가죽이니까 당연히 무광이고. 그러니까 재질 자체는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좀 디자인은 좀 너무 심심한 게 아닌가. 네. 과연 이것을 누가 50만 원대 제품으로 봐줄 것인가. 취향을 찾을 수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베이어 다이나믹이라고 써있지 않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만 딱 보면 베이어 다이나믹이라고 디자인이 알 수가 누가 있죠. 이걸 다루는 누가 사라고 봐도. 생각하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 베이어죠. 안타깝다 진짜. 왜냐하면 네. 저렴한 제품일수록 디자인이 좀 요란하긴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게이밍 제품들은 막 그 RGB LED가 네.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제품들 많잖아요. 그거 절대 못 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좀 싫어하는데 근데 게임 유저분들은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불 들어오는 거. 그렇죠. 반짝반짝하고. 네. 좀 뭐 점잖네요. 네. 여러분 요란한 거 싫어하시는 취향인 분들한테는 딱 맞을 것 같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탈착은 안 되네요. 네, 탈착은 안 돼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구조넥으로 돼 있고요. 마이크는 이렇게 빙글빙글.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
원래 이렇게 많이 돌아가요? 보통 다른 제품은 이렇게 많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좌우를 바꿔 껴도 되겠는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뒤에 사람 말을 녹음하기 위해서? 입이 뒤에 달려 계신 분이 계시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좀 멀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여기 구준액 부분이 자유자재로 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각도도 엄청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분은 봤어요. 이렇게 그냥 놓고 마이크로만 이렇게 쓰시는 분도 봤어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50만 원짜리 구준액 마이크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쓰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목에 걸고 마이크로만 쓸 수도 있겠네요. 목걸이 마이크. 네.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솜이 들어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이 윈드실드를 빼고 쓰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윈드실드를 쓰는 이유가 콧바람이나 이런 게 흥흥 들어가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 말소리 좀 크게 냈을 때 입에서 나가는 이 파열음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윈드실드를 씌우잖아요. 근데 자체 마이크가 그렇게 파열음이 막 많이 캐치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벗긴 채로 입 앞에 그냥 갖다 대고 쓰셔도 사용하시는데 뭐 사운드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이게 마이크가 아무래도 이게 헤드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드 방향을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 윈드실드를 벗겨놓고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일단 뭐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리모컨이라고 해줘야 되나? 네네. 리모컨이 가변 저항으로 볼륨이 있고 그리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마이크 오프 기능이 있어요. 마이크 오프 기능은 뭐냐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짠 하고 내려주면 여기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이 빨간색이 보이면 마이크 오프죠. 그리고 옆에 버튼이 있는데 요건 전화 받는 버튼인 거죠. 전화 버튼하고 플레이 정지. 이게 보니까 그 인스턴트 뮤트라고 해가지고 뮤트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거 누르면 잠깐 뮤트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매뉴얼에. 그리고 이제 옆에 볼륨은 이게 가변 저항 방식이에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유용한가 보죠?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볼륨을 올려놓고 컴퓨터로 조절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줄일 수 있죠. 그런 정도의 간단한 리모컨이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이다. 베이어다. 그러네요. 여러모로 베이어 다이나믹 제품은 독일스럽습니다. 네. 젊은이 매니아. 독일이 다 그렇죠 뭐. 그 중에서도 베이어는 좀 심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도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제나이저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나이저 양반이죠. 전 제나이저가 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제나이저가 굉장히 진취적인 회사예요. 베이어에 비하면은 제나이저는 진짜 힙하죠. 굉장히 힙한 회사였네. 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따로 노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할 게 음질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을 이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하시는 이유는 또 음질 때문에 구매하시겠죠? 그렇죠. 게이밍 헤드셋 제품들의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10만 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10만 원을 넘어가는 제품들도 보면 뭐 음질 때문에 넘어간다기보다 이렇게 화려한 무슨 뭐가 달려 있다던가 그러니까 뭐 커스텀할 수 있는 뭐 색상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보통 가격이 올라가는 편인데 이 제품은 정말 그냥 음질로 50만 원대 가격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대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한 대 값보다 비싼 건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배그 같은 거 하자고 뭐 PC 조립에 막 수천만 원씩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뭐 게이밍 헤드폰이니까 게이머 분들을 위해서 또 숨겨진 기능이라던가 그런 편의 기능들은 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게이밍용 헤드셋이지만 음악 감상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왜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어차피 거금 쓸 건데 게임만 하냐? 음악도 듣자. 듣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그 게임 속의 BGM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럴 수 있지. 게임 음악을 제대로 듣고 싶다. 또 게임 음악도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은근히 예전에 제가 그 ODG 모비우스 헤드셋 소개했을 때도 그랬지만 게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데다 거금 투자하시는 걸 전혀 거리낌 없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게임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걸 쓰는 게임을 거의 안 해요. FPS 뭐 이런 것. 저는 그게 있어요.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마이크를 쓰면서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까지 있으세요? 네. 음성 채팅 이런 거는 저하고는 조금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 테스트한다고 헤드셋 끼고 배그 들어가서 음성 채팅 해봤어요? 죽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렇죠. 말을 보고 저희가 과연 이 제품을 리뷰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게임 음악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게임 음악, 게임 사운드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음성 채팅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요소이긴 할 텐데. 저는 뭐 마이크 음질 테스트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테스트한 거는 관전을 통해서 제가 소리 들으면서 오른쪽에 사람 있네, 왼쪽에 사람 있네, 그런 것들은 테스트할 수 있었어요. 방향성이 좋다. 방향성. 뭐 주로 이제 게이밍용 헤드셋들이 자랑하는 게 어느 쪽에서 적이 오는가, 어느 쪽에서 총소리가 났는가, 그걸 사풀이라고 해요. 사풀. 사풀이 잘 되는가, 그거를 많이 따지시는데 사실 그 사풀은 웬만한 제품들에서는 쉽게 되지 않나? 그래도 거리감 같은 거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또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네. 아무튼 게임에 거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그런 오늘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의 게이밍 헤드셋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렇죠. 베이어 다이나믹의 이 제품이 있고 제나이저의 제품이 하나,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있나요? 이런 고가의 게이밍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S사는 없나요? S사? 있어요. 소니? 왜 말 못해? 일본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소니도 가장 비싼 게 39만 9천 원. 그게 무선 네, 무선이에요. 그게 39만 9천 원이었어요? 네. 무선이 39만 9천 원이니까 유선이 50만 원대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폭력적이네요. 네, 오늘 좀 까다롭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제품을 위한 추천곡 하나씩 갖고 오셨죠? 아, 네네. 이수배 추천곡 먼저 들을까요? 돈콜미 엔젤이라는 곡인데, 아리아나 그랜데? 네, 아리아나 그랜데랑 마일리 사이러스 같이 해가지고 알겠다. 들어보시죠. 마이크 이렇게 돼 있는 거 괜찮으신가요? 마이크요? 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고 듣겠습니다. 네. 아, 이거 찰리스 엔젤 곡이네요. 미녀 삼총사. 아, 저희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미녀 삼총 저도 봤어요. 그렇죠. 네. 저희도 봤었습니다. 카메론 디아즈 나오던 네네네. 미녀 삼총사. 네, 이번에 멤버 다 바뀌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랑 마일리 사이러스랑 라나델레이가 같이 했네. 효과음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뮤직비디오 버전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장점이 있구나. 헬기가 날아가는 효과음이 같이 들어있고. 다트가 일부러 노린 겁니까? 지나가고. 추천곡? 원래 원곡에도 그런 거 들어가 있을걸요? 아, 원곡에도 이런 사운드가 들어있어? 네. 좋습니다. 이 곡을 왜 추천했습니까? 저는 뮤직비디오를 따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추천곡을 찾다가 이런 효과음들이 좀 들리길래 음악과 효과음을 함께 들어보자. 이런 게이밍 차원에서. 헤드셋이니까 나름 열심히 뒤져갖고 왔습니다. 그럼 영대비님이 추천하실 곡은? 오늘 저의 추천곡은 이거는 꼭 들어봐야 된다. 뭔가요? On My Way입니다. On My Way. 알렌 워커. 제가 이 곡을 왜 추천했는지 아십니까? 왜죠? 이게 배틀그라운드 삽입곡이거든요. 배틀그라운드에 게임에 들어간 음악이에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곡이라서 이거를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EDM 사운드라서 베이스 같은 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천할까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할 곡은 타이달이 없습니다. 아티스트가 DK. 네. 오늘은 제 노래를 들고 왔죠. 제가 작업했던 게임 중에 카바티나 스토리라고 넥슨에서 서비스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에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던 거라서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RPG인가요? 그렇죠. 액션 RPG 뭐 이런 거였는데 역시 그냥 게임 음악스러운 그냥 곡이니까 딱 RPG에 들어가는 그런 풍의 음악이네요. 모험을 떠나야 될 것만 그런 같아요. 전형적인 게임 곡이라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자, 이제 추천곡들을 들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사운드 평가를 좀 해볼까요? 베이어 다이나믹 MMX 300의 사운드는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전 직장에서 베이어 다이나믹을 오래 썼었거든요. DT990과 770. 네, 뭔가 약간 밀폐형이긴 한데 약간 오픈형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옆에서 들어보니까 밀폐가 많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옆에서 뭘 듣는지 다 들리긴 음악을 같이 듣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세네요. 생긴 건 밀폐형인데 덕트가 조그맣게 크죠. 덕트구나. 크게 덕트가 있어요. 어쩐지 그래서 약간 덜 답답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에서 아주 밀폐됐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770이 저는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셌었는데 그 770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업그레이드. 군요. 뭐 990이랑 비교해도 음질적으로 990이 뭐 더 낫다, 상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나 이런 기능들이 더 붙긴 했지만 가격대도 훨씬 90보다 있고. 저는 아까 그 곡 제가
작업실에서 미리 이제 좀 들어보고 제 헤드폰이나 다른 걸로도 좀 들어보고 왔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고음이 많이 부각돼 있기는 하네요. 근데 아주 초고역만 부스트했지 사실 일반적으로 고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은 한 12kH대 뭐 이럴 때들이 좀 부각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는 고음이라고 얘기 안 하죠. 네. 아 그런가요? 초고역이지. 초고역이네. 네. 거기부터 초고역이라면. 왜냐면 고음이 부스트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2kg. 헤드폰에서 얘기되는 고음들은 뭐 한 5kg, 6kg 이때부터는 다 고음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거기가 이렇게 부스트돼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보컬이나 이런 영역보다 네네. 악기 중에 굉장히 고음의 악기, 쇳소리 나는 애들, 뭐 심벌 같은, 심벌, 하이햇 뭐 이런 네네. 종류가 부각돼서 좀 들리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스테레오감을 넓게 들려줄 때 우리가 하이햇을 넓게 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니었을까? 원래 그쪽을 조금 높이면 스테레오 이미지가 좀 더 넓게 들리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전반적으로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기대를 갖고 들었었기 때문에 조금 어랏했어요. 왜 그러냐면 밸런스가 굉장히 평탄한 맞아요. 굉장히 평탄한 느낌. 그래서 보통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저음이 좀 많이 부각돼 있거나 아니면 좀 거리가 멀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지금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일반 헤드폰으로 접근해서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요새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헤드폰과 게이밍 헤드셋의 평가를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게이밍 헤드셋들이 막 저음 튜닝이 강하고 네네. 아니면 막 공간감 준다고 되게 막 좀 멀찍이 떨어진 그런 느낌 내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게임 유저들은 그걸 더 좋아하는 건가?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더 선호하실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의외로 밸런스를 좋아하는 게임 유저들도 있어요. 맞아요. 뭐 저는 이제 HD 600을 끼고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특정 PC방은 제나이저 HD 600을 다 깔아놓고 우리 헤드셋 제나이저 HD 600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PC방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저음이 부각된 게이밍 헤드셋보다는 우리 플랫한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되게 재미없게 들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게임 사운드 작업할 때 일부러 그거 감안해가지고 작업해요. 굉장히 그런 뭐 공간감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음의 양감이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약간 그런 튜닝을 합니다. 저희가 최종 마스터를 뽑을 때 일반 가요처럼 뽑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듣는 게 제대로 된 소리를 듣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요 MMX300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던 부분은 밸런스가 굉장히 평탄하고 음악 감상용의 밸런스였어요. 그거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뭐 베이어 다이나믹이 갑자기 멀쩡하게 지금 음악 감상용 만들다가 뭐 엉뚱한 튜닝을 하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음악 감상용 느낌이 났었고 이게 완전 밀폐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뭐 구멍을 하나 뚫는 밀폐형 구조잖아요. 그런 거 치고도 좀 오픈된 느낌의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렇죠. 나름 공간감이 넓은 되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 하우징이 커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하우징이 커서 좀 여유 있게 들리게 되었다. 그게 그럼 장점이네요. 저는 안 그래도 이게 좀 커가지고 사이즈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막 요다 현상 생긴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지금 검정색이어서 요다 현상이 그렇게 부각돼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사이즈는 좀 큽니다. 무게는 또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무게는 또 가벼워요. 이 정도 사이즈의 헤드폰은 이렇게 가볍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재질들이 이제 조금 더 경량화된 재질들을 썼나 보네요. 그런가 봐. 그리고 또 게임은 장시간 하고 있으시니까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드 닿는 면적이 또 넓어가지고 실제 착용했을 때는 무게 분산이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착용감 되게 편안했어요. 그렇죠. 편안하고 오픈되고 밸런스가 잘 잡힌 사운드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고형 얘기했잖아요. 초고형 얘기할 때도 그게 어떤 게이밍 제품들은 뭐 총소리가 잘 들려야 된다, 뭐 발소리가 잘 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특정 영역을 굉장히 부각시켜 놓은 그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뭔가 특수한 뭐 트릭이나 편법적인 그런 튜닝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냥 초고역이 그렇게 고시하게 열려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이거 음악 감상용 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베이어 다이나믹 저는 TOP를 되게 많이 오래 썼어요. 그냥 베이어 다이나믹의 그런 일관적인 사운드. 그 사운드가 있죠. 좋은데? 네, 저음 살짝 강조, 고음 살짝 강조. 근데 그 살짝이 정말 살짝이에요. 네. 진짜 살짝. 정말 살짝이에요. 굉장히 좀 편안하게 네네. 좋게. 사실 음악을 들어볼 게 아니라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라도 띄워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테스트할 때 여러 가지 그런 플레이 영상들 그런 것들을 틀어봤는데 이게 지금 또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와 정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효과음들이 뭉태기로 들려오지 않아요. 위치가 딱 분리돼서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플에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저렴한 레이저 게이밍 헤드셋 리뷰를 찍었는데 그거 할 때는 이렇게 분리가 잘 돼서 들리진 않았어요. 7.1채널 하는 그런 것도 어쨌든 결국에는 두 개의 드라이버에서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버추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추얼 7.1 채널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게임을 작업하는 사운드 엔진 있잖아요. 사운드 엔진에서 이미 그 두 채널로 서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엔진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래서 사운드 포지셔닝을 할 때 그 엔진 상에서 포지셔닝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투 채널만 들으셔도 위치가 대충 가늠이 가게 사운드 튜닝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버추얼 서라운드를 더하게 되면 오히려 그 위치 감각이 더 흐려지는 그런 결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그런 버추얼 서라운드는 없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사운드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게이밍 헤드셋뿐만 아니고 음악 감상용으로도 전형적인 베이어의 사운드죠. 그럼 이 마이크를 뗄 수만 있었다면 그러면 그냥 일반 헤드폰으로 쓰다가 마이크 붙여가지고 저가형에서는 또 그렇게 나와요. 그냥 헤드폰인데 마이크 뗄 수 있어요? 헤드셋 자체가 케이블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제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또 고가형에서는 그렇게 안 만들었네요. 완전 게이밍용이다라고 타겟을 잡은 것 같아요. 마이크 올려놓으면 되잖아. 구준액 안정성이라든지 퀄리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구준액 성능 되게 기대되는데요. 아무래도 베이어 하면 또 마이크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정말 전문 회사의 마이크는 어떻게 나오는지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극 단자기 때문에 저희 그냥 맥북에 바로 꽂으면 녹음이 될 거예요. 자, 지금 MMX300 마이크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퀵타임을 켜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잘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요. 레벨은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고 레벨이 굉장히 크게 뜨는데 지금 제가 너무 가까이 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걱정되는데 한번 녹음된 걸 들어볼게요. 지금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되게 괜찮게 들려오는데. 들어봐. 녹음된 거. 진짜 잘 되네. 역시 베이어. 저는 지금 이거 마이크를 되게 가까이 된 줄 알았어요. 레벨이 이렇게 확 되길래. 근데 역시 젊은이가 베이어가 이게 월드컵의 노하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왜 우리도 같이 그 음성 채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어떤 애들은 음질 되게 나쁘고 아니면 콧바람 나고 퍽퍽거리고 되게 기분 나쁜 사운드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입에 굉장히 가깝게 마이크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음량이 또 충분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녹음되지 않았습니까? 대체 무슨 기술이지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도 없어.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소형 컨덴서 마이크에는 노이즈가 상당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팝핑이나 파열음들 엄청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근데 이거는 뭔가 잘했다. 다른 제품들 써보신 분들은 지금 이 사운드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나도 다른 게이밍 제품들에서는 이 정도 마이크 품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유튜브 다 이걸로 게이밍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게이밍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거 써야겠네. 진짜 편하겠네요. 그러네. 왜냐면 제가 어떤 사람 봤냐면요. 게이밍 방송을 하는데 마이크 품질은 좋게 해야겠고 하니까 이 헤드셋 마이크 말고 앞에 따로 콘덴서 마이크 세워놓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있으면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겠다. 되게 편하기도 훨씬 편하고. 사실 저희도 그 라이브 때 방송 세팅 해보고 하면 컴퓨터에다가 녹음을 시킨다는 게 좀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컴퓨터라는 건 항상 끊길 수도 있고. 특히 제일 많이 생긴 문제가 뭐냐면 헤드폰과 마이크를 따로 썼을 때 샘플레이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브를 딱 켰는데 어느 날 DK님 목소리 왜 이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내가 유튜브를 켜가지고 내 라이브를 딱 봤더니 음성 변조된 것 같이 목소리가 나는 거야. 샘플레이트 안 맞으면. 보통 그리고 요새 USB 마이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디지털 마이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샘플레이트가 막 안 맞아버리면 방송은 48,000으로 가고 있는데 마이크는 44.1
비밀로 했어. 이러면 이제 막 변조된 목소리가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지금 별다른 세팅 안 했고 맥북 그냥 이어폰 단자에 꽂아가지고 녹음을 한 건데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니까요.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 게이밍용 헤드폰 앰프들이 있습니다. 남의 회사긴 하지만 제나이저 거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아이고 콧바람으로 윈드실드를 날려버렸다. 호환 잘 되나요 서로? 괜찮습니다. 네. 같은 독일이니까 독일 회사끼리 돕고 살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독일 회사끼리 이렇게 중매를 해줬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쓰신다고 하면은 꽤 괜찮은 퀄리티의 방송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C용 연결 단자 있고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극 바로 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모바일에 진짜 이만한 거 쓰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닌가? 사프를 위해서라면 모바일 해줘야죠. 모바일에도 배가 하거든요. 모바일 배구도 있죠. 네.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가변 저항 단자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 볼륨이 가변 저항이 달려 있어서 풀 볼륨 상태로 스마트폰을 끼우게 되면은 일반 음향기기 모드로 들어가고요. 소리를 완전히 줄여버리면은 풀로 줄이면은 라인아웃으로 들어가고 라인아웃. 여기서 이 한 번 정도 올려서 아주 살짝. 네, 한 번 정도 올려서 끼우면은 전문가 모드가 됩니다. 그런 팁이 있었군요. 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걸 처음에 풀볼륨 상태로 폰에다 꼽고 이게 32ohm이더라고요 스펙에. 32ohm이어서 전문가 모드를 안 들어가요. 일반 모드로 들어가서 폰에서 들었더니 살짝 볼륨이 아쉬워요. 베이어 다이나믹 제품들은 구동력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문가 모드를 못 들어가니까 볼륨이 아쉽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걸 볼륨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내려서 한 번만 올려주면 돼요. 무저항잭 없이 들어갈 수 있군요. 그렇구나. 이 볼륨을 내리면 여기 저항이 물리니까 테스트 해봤는데 딱 들어가더라고요. 와, 좋은 방법입니다. 모바일 일단 스마트폰에서 그냥 일반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 헤드폰은 출력이 작기 때문에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서 듣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무저항 잭을 꽂아가지고 들어봤거든요. 무저항 잭 꽂아서 들었더니 전문가 모드 상태에서는 볼륨이 전혀 아쉽진 않았어요. 무저항 잭이 없어도 되는 그런 꿀팁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오늘 이 고급 게이밍 헤드셋 MMX 300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다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 감상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마이크 품질에 일단 깜짝 놀랐고 그렇죠. 돈값 하네요. 근데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오늘 리뷰만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 뭐가 오늘 영디비님이 이벤트 열려고 나오셨습니다. 오 이벤트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품질적으로 만족을 하긴 했으나 50만 원대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그래서 오늘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할인 이벤트가 있었군요.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와, 지난 방송 이후로 못 믿겠어요 이제. 엄청난 할인율. 엄청나다고요? 네, 엄청난 할인율. 웬만하면 엄청난 할인율이라고 잘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국내 정가가 근데 조금 비싸긴 비쌌어. 비싸긴 비싸요. 아무튼 할인을 많이 했어요. 할인을 많이 했으나 할인율이 너무 부담스러우셨는지 베이어 다이나믹 측에서 수량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았어요. 한정 수량만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담당자가 퇴사 안 한 게 어딥니까? 베이어 다이나믹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품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신 거니까 고급 게이밍 헤드셋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맞춰볼까요? 가격 얼마일까요? 그래도 54만 9천 원이니까 42만 원? 더 낮은 건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택도 없다라는 그런 눈빛, 그런 표정. 와. 이 정도면 연쇄 할인마가 아니죠. 와. 훨씬 파격적인 가격이니까 많은 참여. 내가 그냥 사지 마세요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이번엔 다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셨던 분들은 정말요? 진짜 싸. 어차피 삐해서 안 나가겠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몇 프로야? 35% 정도 될 거예요.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형님의 담당자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취직을 한다면 내가 널 맨날 찾아갈 거다. 어딜 가든 이 회사를 가든 저 회사를 가든 맨날 찾아갈 거다. 내가 리뷰 종목을 바꿔가면서 찾아갈 거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정 수량 좋은 기회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영디비 샵에서 지금 진행해 주실 거고요. 영디비 쪽에서 여러분의 고객 상담과 많은 배송 처리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가격을 듣고 나니까 또 생각이 많이 바뀌죠. 되게 훌륭한 헤드폰이네요. 굉장히 훌륭한. 네. 네. 해외에서도 사실 가격이 네. 조금 많이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해외 가격에 맞췄어요. 그럼 거의 뭐 직구보다도 직구를 하게 되면 직구 가격 플러스 배송비 플러스 관부가세까지 네. 하면 이번 할인 이벤트 가격보다 비싸고요. 네. 네. 그리고 베이어 다이나믹 정식 수입 제품은 2년 동안 보증을 해줍니다. 네. 그렇죠. 보증까지 받으실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헤드폰이네. 그리고 보증 기간 끝나고 나서도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 구매해서 교체할 수도 있고요. 뭐 패드라든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같은 경우 네. 어차피 베이어는 다 규격이에요. 그래서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지 말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 안 해도 수량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인 희망이라면 사실 수량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체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정도 퀄리티의 게이밍 헤드셋은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뭐 지금 이벤트 시작하는데 품절을 아쉬워하고 있다. 벌써 품절 된 거 아닌가 이거? 방송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 알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수배 채널 숲튜브, 영디비의 채널 영디비 둘 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 엔지니어 이숲 영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